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1월 1일 영남면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새해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2019 새해 고흥 남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이번 해맞이 행사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북 공연과 신년 메시지 낭독, 떡국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용승천 전설이 있는 인근 용바 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구전이 전해져 전국적인 남해안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과 섬을 중심으로 상수도 공급과 식수원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29억 원을 들여 화양과 돌산 지역에 상수도 관루를 설치하고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17개 섬에는 150억 원을 투입해 해수 담수화 사업과 관정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원도심 지역에 노후 상수 관루를 교체하고 오천산단 폐수 전용 관루를 설치하는 등 상하수도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SMBC는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올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2018년 전남 동부 지역의 사회 분야를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술년 한 해 전남 동부 지역 역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올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안정적인 평화 분위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막혀있던 남북협력의 활로를 트기 위한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농기계 전달부터 생태교류 활성화까지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가며 기대치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가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물밑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협력이 궤도 위에 오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자체들마다 굵직한 현안 해결에 시민 의견을 담아낸 한 해였습니다.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도출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단절된 그런 상태보다는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반면 이를 통해 행정 추진이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 내년 지자체장들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얼마나 발휘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이란 논제가 여전히 치열하게 맞붙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경제권 못지않게 환경권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고흥 비행성능시험장과 광양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등 현안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보전과 보호에 대한 생각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고장에 대한 대기질 환경 그리고 생태적 환경들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갈등 중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해를 넘겨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회보다 시민들의 열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돋보였던 2018년. 올 한 해 지역민들은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욱 역동적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지역민들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를 올해보다 33억 원 증액된 159억 원으로 확정하고 참여자 수도 900명 가까이 증가한 7,600여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신설돼 각종 돌봄시설 등의 노인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섭을 마무리하고 학교 비정규직과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최근 교육감과 노조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사 수당 인상과 매개 직종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원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이뤄지며 이번 협약으로 7,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늘 위의 앰뷸런스 닥터 헬기의 계류장 이전 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류장 이전 부진화 시기를 놓고 전라남도의 늑장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닥터 헬기 계류장입니다. 목포 오감동 닥터 헬기 계류장은 이달 말까지 목포시의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도 모두 5차례나 사용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계류장을 아패대교 아래에 마련하고 내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할 계류장을 F1 경주장 내 헬기장으로 옮기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임시 계류장이 병원과 14km나 떨어져 응급 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의료진 왕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5 내지 6개월 뒤까지만 조금 연장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목포시도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전라남도에 통보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안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10월 30일까지 답을 주라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닥터 헬기 계류장 예산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뒤늦게 오감 헬기장 인근 주민들의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늦장 행정에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시간만 촉박해져 닥터 헬기장 이전 사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내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개폐회식을 비롯한 6개 종목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합니다. 전체 종목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3만 원이며 조기 구매의 경우 최대 1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영대회 입장권은 모두 41만 9천 매가 발행되며 조직위는 80%를 국내에서 20%를 해외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백신 가운데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백신 국산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가 충북 오송에 들어섭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국 등에선 450명이 숨졌습니다. 동물의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이런 신종 전염병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민간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CG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포함한 백신 28종을 사용 중이지만 13종만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2020년까지 오송에 들어섭니다. 앞으로 필수 백신 개발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백신 개발과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고위험 병원체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실과 백신 전용 동물 실험실 등을 갖추고 백신 후보 물질 민간 이전, 표준 효능평가 시험법을 구축하게 됩니다. 백신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백신 개발을 촉진할 추진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 예로 과거 B형 간염 백신이 국산화됨에 따라 그 백신 가격 인하와 함께 B형 간염 복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착공으로 현재 6대 국책기관과 3개 연구지원 시설이 있는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조성은 첫 입주 10년 만인 2020년이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체자원은행에 새들어 있는 병원체 자원은행도 내년 중순쯤 착공됩니다. 공공 백신 개발 인프라가 더해지며 오송은 보건의료 정책 메카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건양시가 내년 봄까지 소나무 재선충 완전 방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건양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을 멈추는 3월까지 총력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탁해졌습니다. 대기 정체에 미세먼지도 일부 유입되는데요.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서울 강남구가 59, 경기도 안양이 63, 전북 익산도 61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는 강력 한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많이 춥진 않은 편인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1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해남 등 전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서울 등 내륙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영하 1.1도, 대전 1.8도, 창원은 3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최고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낮부터는 점점 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1도에 머물겠고 광주는 7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는 연말까지도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